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계속 기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기판 기업 2개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그 내용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블룸에너지가 들썩거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를 조금 하자면은 이 강아지가 지금 저희의 기분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인데 사실 큰 변동은 없고요. 원래 여기엔 현대건설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저녁 브리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가 건설에 대해서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현대건설이 아니라 삼성 E&A를 사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의해서 오늘은 종목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 두산이랑 대덕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다시 신고가를 쓰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돌파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식으로 코스피보다는 힘이 좀 덜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빠질 가능성보다는 버티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년 동안 상승한 섹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계속 주도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 에너지, 그리고 증권이 가장 메인 주도주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뒤를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있고요. 건설 있고 우주 있습니다. 요 6섹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했던 섹터는 신재생 쪽 좋았고요. 전력기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사는 현대로템이 오늘 많이 상승하면서 방산 섹터 좋았고, 2차전지도 삼성 SDI가 어제 호실적 발표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반등해주는 모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52주 신고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즘 전력기기도 굉장히 좋은데 전선까지 주가가 계속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선 쪽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가온전선도 오늘 상승, 대한전선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엔진주 중에서는 STX 엔진이 가장 대장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퓨어한 엔진을 사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STX 엔진도 다시 한번 11%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서도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포트폴리오에도 기판주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대덕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대덕전자는 참고로 오늘 4시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3시 반에는 이제 시장이 마감되고 그 이후로 이제 넥스트장이라고 하는데, 대덕전자는 넥스트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3시 30분 종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날 15% 쭉 오르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하면서 시작했다가 하락분을 모두 말아 올리면서 다시 정고점 근처까지 갖다 놓고 끝이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뭐 여기서 세론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을 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하는 그 두 움직임 중에 어떤 게 나올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후자였으면 좋겠네요. 저는 후자였으면 좋지 않아요. 더 사야 되는데? 후자여야만 해요. 아, 후자 여야만 무조건 올라야 된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비중이 저는 적지 않기 때문에 제발. 세론이 나와도 좋지 않나요? 더 사면 되잖아요. 그렇기에는 제가 지금 풀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뭐 물론 다른 이익 난 걸 팔아서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가주는 것이 더 해피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든 오르는 게 기분 좋죠. 그렇죠. 그래서 대덕전자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어제도 컨센서스 잠깐 이야기했는데 3,300억 정도 컨센하고 있었는데 3,40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440억 생각하고 있는데 500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순이익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컨센 대비 얼마나 잘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네,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YOY도 중요하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어. 그렇죠. 요거를 이제 뒤에서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덕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판을 만드는 데입니다. 근데 기판의 종류 생각보다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기판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MLB랑 FCBGA를 잘 보시면 됩니다. 왜냐? 얘네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 CSP도 중요하죠. 요건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MLB는 요렇게 초록 기판 많이 보셨죠? 네. 요즘 이 초록 기판이 서버에 들어가면서 엄청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FCBGA라서 이거 똥똥똥똥똥똥똥 박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다 전류가 흐르는 그런 구리 동글동글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즘 서버양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요 두 가지를 잘 팔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CCSP에 에이다스라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차 들어가는 그거인가요? 네, 맞아요. 전장에도 기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장용 기판들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YOY도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면요. 보시면 실적이 이렇게 꼬꾸라졌다가 그리고 2025년 1분기를 기점으로 턴을 해서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는 매출은 YOY로 60%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늘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모두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QOQ는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걸로 봐도 성장률이 놀랍죠. 영업이익은 7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7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의 실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굉장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왔고 YOY 성장률도 굉장히 좋은데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익률까지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아주 긍정적인 실적 발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산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두산은 지주사기 때문에 아래에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사실 조금 올드한 표기는 해가지고 요거는 좀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지만 두산이라는 회사는 이 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여기서 두산을 투자할 때 핵심 아이디어는 이 두산전자비주를 보는 겁니다. 이건 주 두산이 직접 영업하고 있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동박적측판에서 CCL이라는 걸 만들어요. CCL은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섬유랑 동박이랑 레진이랑 이런 걸 켜켜이 쌓아가지고 판을 만드는 거예요. 요걸 이제 어디다 납품하냐?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합니다. 끝났네요. 그래서 두산전자도 엔비디아 패밀리다.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묻은 거 치고 못 가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엔비디아 패밀리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만드는 이 CCL이라는 게 이 많은 곳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이 GPU, 여기는 엔비디아 향으로 들어가고요. 에이직이라 그래서 엔비디아 거 말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래 이런 칩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아까 두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래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순이익 같은 경우 보면 미스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딸려있는 놈 중에 누가 사고를 친 거죠. 군 식구들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그쵸. 누구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세 때문에 이번에 순이익이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두산 전체의 실적으로 보면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자비지 실적만 보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제 두산 전자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장률도 계속 올라오고요. 마진율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두산전자 자체의 업황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상반기 전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줬지만 진짜는 하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 제가 로드맵을 넣어놨지만 루빈이 2026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고품질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매출 또는 마진 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기대가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추가로 해외 공장을 신설한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증설하는 배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AI 가속기, 800G 등 하이엔드 CCL 시장 지속 성장 전망. 이건 뭐냐면 서버향으로 계속 물량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공장을 더 지어서 납품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2026년 하반기 루빈, 2027년 루빈 울트라, 그리고 2028년 9년 가면 이제 5만까지 해가지고 계속 엔비디아에서 나올 칩 라인업들이 있거든요. 그 물량을 대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덕전자 실적도 너무 좋았고 두산 전자비지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저희가 첫 시간에 말했지만 LG 이노텍도 기판 업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3사 실적 보면 다 굉장히 견고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판이라는 섹터 자체의 업황에는 이상이 전혀 없고 빠르게 이 산업 전체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두산전자 비지 얘네는 자회사로 딸려있는 애들이라 영업이익 저거는 비공개로 놔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장표에서 매출밖에 안 알려줘요. 그럼 알아서 발라봐라 계산해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원래 안 알려줘도 되나요? 그쵸. 왜냐면 두산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거기 안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통은 매출까지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부문별로 영업이익까지도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친절하지 않은 회사들은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판의 업황은 굉장히 좋고 하반기도 계속 기대감이 남아있어서 얘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는 블룸에너지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을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그냥
평이했어요. 이렇게 성장률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YOY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시그널이 미국 주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왜냐면 성장률이 가속화됐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저는 QOQ로 치면은 하락한 거 아닌가요? QOQ로 보지 않고 YOY로 봐요. 왜냐면 일반적인 산업들은 다 계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 회사들 특징이 뭐냐면 올리브영 세일할 때 이럴 때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에서 세일하는 월이 안 껴있으면 그 분기의 실적은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들은 사이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YOY로 많이 봅니다. 뭐 고등어는 가을에부터 맛있어진다. 그쵸?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보시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 말부터 이 매출의 레벨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YOY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순이익 역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 블룸에너지가 만드는 대표적인 제품이 SOFC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박스처럼 생겼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천연가스나 수소 같은 연료를 넣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발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발전기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발전소 생각 엄청 커다랗고 그렇죠. 근데 얘는 보시면 냉장고처럼 생겼죠. 네. 되게 컴팩트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일반 발전소에 비해서 필요한 뭐 자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리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왜 떠오르냐 하면 온사이트 발전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전기료가 너무너무 비싸져요. 들었어요. 근데 이 전기료가 내가 많이 써서가 아니라 갑자기 저기 어떤 건물이 생겼는데 저 건물에서 많이 써서 내 전기료가 올라가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나쁘죠? 너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너 데이터 센터 짓고 싶어? 그러면 네 전기는 네가 알아서 발전해서 써. 분리해서 너가 알아서 해.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 옆에 온사이트로 발전을 짓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먹방 BJ들이 쌀을 너무 많이 먹어. 네. 그래서 정부에서 너 먹방 할 거면은 쌀 농사 지어서 네가 쌀 그쵸. 해먹어? 먹방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사람들이 먹방할 때 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먹는 쌀이 너무 비싸지는 거야. 그쵸. 그러면 너네가 알아서 재배해서 먹어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한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공장인데 공장 위에 이 태양광 패널이 막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것도 이제 온사이트 발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블룸 에너지의 SOFC입니다. 쫙 깔려 있잖아요. 공장 옆에 쫙 깔려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온사이트 발전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블룸 에너지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증설은 일상화 될 거다. 앞으로는 우리가 생산하는 이 제품을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기자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쵸. 그런 회사들이 이제 들썩들썩거리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블룸에너지한테 넣는. 첫 번째 회사는 비나텍입니다. 이게 사실은 블룸의 근본주라고 볼 수 있죠. 이 블룸에너지, 요 깍두기 같은 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 슈퍼 캐파시터라는 게 있거든요. 건전지 같이 생겼는데요? 건전지예요. 건전지예요? 일종의 건전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전기를 머금었다가 내뿜고 머금었다가 내뿜으면서 이 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게 이제 여기에 다 꽂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나텍은 여기 이때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 이제 비나텍이 블룸에너지 빨 받으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와.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코세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블룸에너지가 SOFC를 만들 때 쓰이는 장비를 납품합니다. 여기도 지금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인가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쵸?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아모센스. 아모센스? 얘네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네, 아모센스는 이 블룸 이 SOFC 안에 들어가는 기판, 세라믹 기판을 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납품하는 곳입니다. 대덕은 여기 기판 못 만드나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한전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가스가 들어가고 수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안에도 배관, 밸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합쳐서 모듈화해서 파는데 이 플러밍 모듈을 파는 것이 한전 엔지니어링이다 보시면 되고 오늘도 여기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블룸의 아이들까지 오늘 만나보면서 끝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돈 많이 벌어요 우리. 감사합니다.